창밖으로 저무는 하늘을 바라보다 문득 마음속에서 질문 하나가 솟구칩니다. 이만하면 괜찮았던 걸까? 다시 돌아가도 나는 이 삶을 선택할 수 있었을까? 그 질문은 너무 늦은 것도 너무 빠른 것도 아닙니다. 바로 지금이 그 답을 찾을 시간입니다. 질문은 언제 오는가? 언제부터였을까요? 창문을 닫는 손끝에 커피 잔을 내려놓는 고요한 순간에 삶이 나를 바라보는 듯한 느낌이 들기 시작한 건, 바람은 여전히 창밖을 스치고 거리의 사람들은 여느 날처럼 바쁘게 지나가는데 내 안 어딘가에서는 낯선 속삭임이 들려왔습니다. 지금까지 잘 살아온 걸까? 이 질문은 갑작스레 들이닥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차곡차곡 쌓여온 시간들, 수없이 지나쳐온 선택들, 그 모든 것들이 어느 저녁 노을처럼 스며들어 만든 하나의 물음이었습니다. 사르트르는 한 인간의 존재는 그가 해온 선택으로 드러난다고 했습니다. 누군가는 그 말이 무겁다고 느낄지도 모르겠지만 이제 와 돌이켜보면 우리는 늘 알고 있었던 거죠. 스스로의 삶을 결정한 건 결국 나였다는 걸. 그래서일까요? 누구를 탓할 수도 미룰 수도 없이 오직 나만이 그 삶을 들여다볼 수밖에 없습니다. 기억 속 어머니의 눈빛, 어릴 적 마당에 떨어졌던 노란 감잎 하나까지 모두가 나를 만든 조각들이니까요. 톨스토이는 죽음 앞에 설 때야 비로소 삶이 질문을 던진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질문은 죽음의 문턱에만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오래전부터 작은 침묵 속에서, 어깨 위 가벼운 손길 속에서 삶의 물음을 들었는지도 모릅니다. 공자는 이른을 넘어 내 마음 가는 대로 살아도 법도에 어긋나지 않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 말은 단순한 도덕적 성숙이 아닌 긴 시간 동안 자신을 돌아본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평온함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떤 기준표도 없이 잘 사는 삶이 무엇인지 묻습니다. 누구를 위해 살았는지, 왜 그렇게 살아왔는지 정답은 없습니다. 다만 이 질문이 찾아왔다는 건 당신이 지금 삶의 깊은 곳에 도달했다는 증거입니다. 어쩌면 삶이란 그 끝에서야 비로소 시작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늦은 게 아니라 이제야 만난 거죠. 진짜 나를, 내 삶을, 내 마음속 목소리를. 행복했던 기억은 왜 아플까? 행복한 순간을 떠올리면 가슴 어딘가가 저릿해집니다. 그땐 웃고 있었을 텐데 지금은 눈시울이 뜨거워지죠. 행복했던 기억은 왜 이토록 아플까요? 어린 시절 햇살이 눈부시던 어느 여름날이 생각납니다. 아버지의 어깨 위에서 보았던 세상은 참 넓었고 어머니가 부쳐주신 부침개의 냄새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했습니다. 그 모든 순간은 너무도 평범했지만 이제 와 돌이켜보면 그 안에는 말할 수 없는 평안이 있었죠. 그 시절엔 몰랐습니다. 행복이란 게 그렇게 스쳐 지나가 버리는 것이라는 걸. 우리는 늘 먼 곳을 바라보느라 지금 손에 쥔 기쁨을 오래 들여다보지 못했습니다. 사르트르는 존재는 항상 지나간 자신에 의해 규정된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은 우리 삶을 뒤돌아보게 합니다. 행복했던 그 순간들은 이미 떠나버린 시간 속에서 우리의 존재를 비추는 거울이 되었죠. 그 기억을 꺼내는 순간 우리는 지금 이 자리의 공허함을 더욱 뚜렷이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행복했던 기억은 아픔과 손을 맞잡고 다가오는 걸지도 모릅니다. 톨스토이는 말했죠. 인간은 미래에 희망을 두고 살지만 진실로 사는 법은 과거를 사랑하는 것이다. 그 사랑은 과거에 집착하라는 뜻이 아니라 과거를 있는 그대로 껴안는 법을 배우라는 말이었습니다. 과거는 돌이킬 수 없지만 그 기억 속에 우리는 여전히 웃고 있습니다. 그 웃음은 지금의 나에게 말을 건넵니다. 그때도 너는 충분히 잘 살아냈다고. 공자는 그 무엇보다 인간 사이의 관계를 중시했습니다. 행복했던 기억의 대부분은 결국 누군가와 함께한 장면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관계들 속에서 사랑받았고 사랑했으며, 그래서 그 장면들이 더 빛나는 것이죠. 행복했던 기억은 아픕니다. 하지만 그 아픔은 삶이 나에게 남긴 선물입니다. 그 아픔 덕분에 우리는 지금의 외로움을 외면하지 않고 마주할 수 있게 되니까요. 이제 우리는 압니다. 행복이란 단지 웃는 시간이 아니라 그 시간을 다시 떠올릴 수 있는 능력, 그 장면에 눈물 지을 수 있는 마음이라고. 나 아닌 무언가로 살아왔던 시간들. 문득 돌아보면 삶의 많은 순간들이 나보다는 누군가의 기대로 가득 채워져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 어른이 되면 자유로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자라날수록 우리는 또 다른 틀 안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좋은 딸, 성실한 아들, 인정받는 직장인, 괜찮은 부모라는 이름으로 조용히, 아주 천천히 나라는 사람이 사라져갔죠. 장폴 사르트르는 인간을 자신이 되기를 거부당한 존재라고 표현했습니다. 그 말은 마치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었던 시간들을 정확히 짚어주는 듯합니다. 그 시절에 우리는 묻지 못했습니다. 나는 정말 이 길을 원했는지, 이 말투, 이 옷차림, 이 결정들이 내 것인지. 질문조차 사치처럼 느껴졌으니까요. 톨스토이는 가장 비극적인 삶은 타인의 시선으로부터 도망치지 못한 삶이라 말했습니다. 그 말 속에는 자신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인간의 고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무언가를 해내기 위해 참고 버티고 어른이 되어야 했던 그 모든 시간들 속에서 우리는 마음 깊은 곳의 소리를 꺼내지 못했습니다. 공자는 도덕과 예를 중시했지만 그 깊은 뜻은 타인의 눈치를 보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진정한 예는 스스로 지켜내는 존엄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우리는 종종 그것을 오해한 채 겉모습만을 단정히 하려 했으며 속을 비워낸 채 살아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조용히 자신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언제 나로 살았는가? 비로소 그 질문 앞에 설 수 있다면 당신은 이미 변화를 시작한 겁니다. 타인의 기준 속에 가려졌던 오래된 나의 얼굴을 마주할 용기를 얻은 것이니까요. 그 얼굴은 어쩌면 눈물로 얼룩져 있고 세월에 지쳐 있지만 무언가를 참고 견디며 살아낸 당신의 시간들이 거기에 다 담겨 있습니다. 당신은 결코 나 아닌 무엇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그동안은 조금 잠시 자신을 잊고 살아왔을 뿐이죠. 사랑은 왜 가장 후회로 남는가? 사랑이라는 말은 한때는 입술에 맴돌던 따뜻한 단어였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마음 한켠을 시리게 만드는 말이 되었습니다. 왜일까요? 사랑은 그렇게 소중하고 그렇게 많은 것을 주었는데 왜 우리는 결국 사랑이라는 단어 앞에서 가장 깊은 후회를 떠올리게 되는 걸까요? 그 사람을 더 이해하지 못했던 일, 더 안아주지 못했던 날들, 혹은 너무 늦게 알아버린 마음까지. 사랑은 늘 지나간 후에야 그 무게를 알게 되곤 했습니다. 톨스토이는 사랑을 삶을 지탱하는 유일한 힘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수많은 글 속에서 사랑을 말했고 또한 그 사랑이 얼마나 자주 오해되고 외면당하고 상처로 남는지도 알고 있었습니다. 사르트르는 한 인간을 진정으로 바라본다는 것은 그를 자유롭게 두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사랑은 종종 집착으로, 기대감으로, 때로는 침묵으로 상대의 마음을 조용히 눌러왔습니다. 그래서일까요? 가장 사랑했던 사람이 가장 멀어진 존재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사랑이 떠난 자리에서야 말하지 못했던 진심을, 주지 못했던 온기를 되새깁니다. 공자는 인간관계의 중심을 인으로 보았습니다. 그 인은 단순한 친절이나 예의가 아닌 서로를 향한 깊은 존중과 애틋함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마음을 전한다고 믿었지만 때로는 말이 부족했고 이해가 모자랐습니다. 사랑은 그래서 후회로 남습니다. 다 준 줄 알았는데 지나고 보니
주지 못한 것이 너무 많았던 겁니다. 하지만 그 후회 속에도 사랑은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그 사랑이 있었기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있으니까요. 후회는 차라리 사랑을 증명하는 또 하나의 방식인지도 모릅니다. 그토록 사랑했기에, 그토록 놓치기 싫었기에 오늘도 그 마음을 되짚는 것이겠죠. 시간은 우리를 어떻게 달라지게 하는가. 하루는 느리게 흐르지만 세월은 너무도 빠르게 흘러갑니다. 창밖 나무에 새 잎이 돋을 때마다 어느새 다시 계절이 바뀌었구나. 혼잣말을 하며 조용히 숨을 고르게 되죠. 어렸을 땐 몰랐습니다. 시간이란 것이 우리를 얼마나 다르게 만들어 놓는지를. 처음엔 버거워했던 감정들이 어느 순간 무뎌지고 못 견딜 것 같던 일들도 그저 지나가는 풍경처럼 느껴집니다. 톨스토이는 삶을 하나의 흐름이라 말했습니다. 그 흐름 속에서 인간은 완성되지 않고 계속해서 변화하며 스스로를 만들어간다고 했죠. 그 말은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왜냐하면 아직 늦지 않았다는 뜻이기도 하니까요. 어릴 땐 모든 걸 갖고 싶어 했고 청년기에는 인정받고 싶었으며 중년이 되어서야 비로소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어렴풋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비로소 잃은 것들이 아니라 지켜온 것들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사르트르는 존재는 언제나 그 과정 속에서 의미를 갖는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결과로 자신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저 여기까지 온 그 여정 자체가 곧 나라는 사람의 이야기니까요. 공자는 60을 귀순, 70을 종심소욕이라고 했습니다.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되는 시기, 자연스레 마음이 움직여도 도리에 어긋나지 않게 되는 시기, 그 말 속엔 나이를 먹는다는 것에 대한 가장 조용하고도 우아한 해석이 담겨 있습니다. 시간은 우리를 약하게 만들기도 하지만 그만큼 단단하게도 만듭니다. 과거의 나는 불안했고 조급했고 때로는 미련했고 후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나는 그 모든 감정을 겪었기에 더 유연해졌고 더 넓어졌으며 조금은 더 온화해졌습니다. 시간은 우리를 바꿉니다. 그러나 그 변화는 퇴보가 아니라 깊어짐입니다. 그 깊이는 누가 대신 만들어줄 수 없고 오직 스스로 살아낸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아주 고요한 빛입니다. 침묵은 말보다 더 많은 이야기를 품고 있다. 어떤 순간에는 말보다 침묵이 더 많은 것을 말합니다. 아무 말 없이 창밖을 바라보는 그 짧은 시간 속에서 마음은 수십 겹의 이야기들을 건넵니다. 사랑한다고 말하지 못했던 날들, 미안하다고 꺼내지 못했던 밤들, 그 모든 것이 침묵이라는 옷을 입고 우리 안에 조용히 머물러 있죠. 사르트르는 말보다 존재 자체가 더 큰 메시지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늘 말로 설명하려 애썼지만 어쩌면 진짜 중요한 것들은 말없이도 느껴졌던 것들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누군가의 무심한 눈빛, 식탁에 올려진 국 한 그릇, 떠날 때 끝내 돌아보지 않았던 뒷모습. 그 모든 장면 속에는 쉽게 꺼낼 수 없는 마음이 숨어 있었죠. 공자는 말을 아끼는 것을 지혜의 시작이라 여겼습니다. 말을 줄인다는 건 무관심해서가 아니라 말로는 다 담아낼 수 없는 그 마음의 깊이를 안다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침묵은 외면이 아니라 배려였고 기다림이었고 혹은 나 자신조차 잘 알 수 없는 감정의 깊은 심연이었습니다. 톨스토이는 인간의 가장 큰 슬픔은 마음의 소리를 끝내 전하지 못하는 데서 온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동시에 그 침묵조차 인간의 고귀한 감정이라 여겼습니다. 말하지 못한 그 마음이 결코 헛되지 않다는 걸 알았던 거죠. 당신이 하지 못한 말, 들려주지 못한 진심, 그 모든 침묵은 여전히 당신 안에서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그건 잊힌 게 아니라 오히려 가장 지켜진 감정일 수 있습니다. 말을 하지 않아도
우리는 서로의 마음을 압니다. 그 이해는 말보다 오래 가고 침묵은 때로 영원보다 더 긴 울림이 되기도 하죠. 이제와 우리는 알게 됩니다. 많이 말하는 것보다 많이 느꼈다는 사실이 더 중요하다는 걸. 잃는다는 것, 그것이 우리를 가르쳐 준 것들. 처음 무언가를 잃었을 때 세상이 무너지는 줄 알았습니다. 그것이 물건이든 사람이든 혹은 믿음이든 사랑이든 잃는다는 건 내 삶의 한 부분이 사라지는 듯한 아픔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우리는 알게 됩니다. 잃는다는 건 단지 비워짐이 아니라 그 빈자리를 통해 삶이 말을 걸기 시작하는 방식이었다는 것을. 톨스토이는 생애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자신이 잃은 것들을 떠올리며 그것이 자신을 어떤 사람으로 만들어 왔는지를 생각했습니다. 그는 슬픔마저 삶의 한 부분으로 받아들였죠. 누군가 떠난 후 그 사람이 남긴 말투, 익숙했던 걸음소리, 함께 걷던 길목의 풍경 하나하나가 더 깊은 의미로 남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들은 사라진 후에야 비로소 그 무게를 드러냅니다. 그리고 그 무게는 이름이 아니라 지나간 사랑과 시간의 총합일 뿐입니다. 사르트르는 인간 존재의 본질은 결핍 속에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무언가 부족하고 그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 살아가지만 결국 그 결핍이 우리를 움직이게 합니다. 공자 역시 상실을 피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떠난 자리에 대해 애도와 존중으로 삶을 채웠고 무너짐 속에서도 자신의 도를 잃지 않았습니다. 이름은 실패가 아닙니다. 그건 우리가 사랑했고 집중했고 전심으로 살아냈다는 증거입니다. 한 번도 잃어보지 않았다면 그만큼 애써본 적도 없다는 뜻일지도 모르죠. 당신이 잃은 것들, 그 모든 것들이 지금의 당신을 만들었습니다. 비워진 자리마다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누군가의 온기가 남아있고 그 온기는 지금도 당신 안에 조용히 숨쉬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름 앞에서도 주저하지 않게 됩니다. 아파도 괜찮다는 걸, 그 아픔이 지나면 또 다른 무언가가 우리 곁에 조용히 자리할 거라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끝은 정말 끝일까? 삶의 끝에 대해 처음 생각하게 된 순간은 누군가를 떠나보냈을 때였을지도 모릅니다. 그 사람의 자리가 텅 빈 채 남아있고 함께하던 일상들이 멈춰 서 있는 듯 느껴졌던 그날. 그제야 우리는 묻기 시작합니다. 끝은 정말 끝일까? 장폴 사르트르는 존재는 죽음 앞에서도 의미를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는 삶의 유한함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유한함이 지금 이 순간을 더욱 깊게 만든다고 믿었죠. 톨스토이는 삶의 마지막 순간 자신의 아내에게 나는 무엇을 두려워했는가라고 중얼거렸습니다. 그 말은 후회의 고백이 아니라 삶을 마주하는 용기의 흔적이었습니다. 공자는 죽음을 모르는 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동안 도리를 다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삶을 충분히 살아내는 것이 곧 죽음에 대한 답이 되는 셈이었습니다. 우리도 알게 됩니다. 끝이라는 단어는 어쩌면 지금과는 다른 방식의 이어짐인지도 모릅니다. 누군가가 사라져도 그 사람이 남긴 말, 표정, 손길, 그리고 함께한 기억은 우리 안에서 계속 살아 움직입니다. 떠난 이후에도 우리는 그 사람과 대화를 나누고 그 사람에게 배운 방식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그 사람처럼 누군가를 안아줍니다. 삶의 끝이란 물리적인 작별일 수는 있어도 존재의 끝은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서로의 삶에 조용히 새겨지고 그 흔적이 다음 세대에게로 이어지며 또 하나의 이야기가 되어갑니다. 마지막이기에 더 아름다운 것이 있고 영원하지 않기에 더 깊이 사랑할 수 있습니다. 끝이 있다고 해서 그 모든 것이 헛된 건 아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돌아보고 나누고 되새기고 있는 이 순간들이 그 증거입니다.
용서는 내가 나에게 주는 마지막 선물. 살다 보면 누군가를 미워한 적도 있고, 무언가를 탓하며 잠 못 든 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오래 마음에 남아있던 건 늘 나 자신이었습니다. 그때 왜 그렇게밖에 하지 못했는지, 왜 조금 더 참지 못했는지, 왜 더 따뜻하지 못했는지. 시간이 흐를수록 그 질문들은 점점 더 뾰족한 후회의 가시로 자라났습니다. 용서란 그 가시를 뽑아내는 일이 아니라 그 가시조차 품고 살아내는 일입니다. 톨스토이는 말했습니다. 모든 인간은 불완전하다. 그러나 그 불완전함을 받아들이는 것이 진짜 인간의 시작이다. 우리는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부족함 속에서도 누군가를 사랑했고 책임을 다했고 무너지지 않기 위해 스스로를 다잡으며 살아왔습니다. 사르트르는 인간이란 자신이 선택한 삶을 통해 끊임없이 스스로를 정의하는 존재라고 했습니다. 그 말은 우리가 저지른 실수 또한 우리의 일부가 되며 그 속에서도 우리는 여전히 존재의 의미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공자는 스스로를 돌아보며 마음을 바르게 한다는 성찰을 삶의 중심에 두었습니다. 성찰은 단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을 들여다보되 그 삶을 함부로 판단하지 않는 태도였습니다. 용서는 때로 가장 마지막에야 겨우 도달할 수 있는 마음입니다. 가장 늦게 찾아오지만 가장 깊은 울림을 남기는 감정이기도 하죠. 당신이 했던 선택들, 그로 인해 겪은 상처들, 그 모든 것들은 당신이 애써 살아냈다는 증거입니다. 용서는 그 삶을 부정하지 않는 일입니다. 어떤 모습이었든 그때의 나도 최선을 다했던 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일입니다. 이제는 괜찮다고 말해도 됩니다. 조금은 늦었지만 그 말은 분명 당신의 마음을 어루만질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스스로를 용서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삶의 마지막 페이지를 따뜻하게 덮을 수 있습니다. 삶은 결국 사랑이었다. 이 모든 질문의 끝에서 우리는 하나의 단어에 다다릅니다. 사랑. 수많은 감정과 경험이 스쳐 지나간 뒤에도 기억 속에 가장 오래 남아있는 건 누군가를 향해 건넸던 마음, 그리고 누군가에게 받았던 따뜻함입니다. 살아온 시간들을 찬찬히 떠올려 보면 기쁨도 슬픔도 아픔도 결국은 사랑이 있었기에 생겨난 것이었습니다. 사랑하지 않았다면 그 어떤 것도 그렇게 선명하지 않았겠죠. 톨스토이는 사랑이 없는 삶은 살아있음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사랑이야말로 인간 존재가 견딜 수 있는 단 하나의 이유라 여겼습니다. 사르트르는 복잡한 철학의 숲을 지나 결국은 타인을 위한 존재로 인간을 정의했습니다. 내가 존재함은 누군가에게 의미가 되어줄 수 있기 때문이라는 말이었죠. 공자는 효와 인이라는 단어를 통해 가장 가까운 이들과의 관계 안에서 사람다움의 길을 보았습니다. 그 길은 결코 화려하지 않았지만 언제나 사랑으로부터 출발했고 사랑으로 돌아왔습니다. 지금 우리는 무언가를 이루었다기보다 누군가를 품고 기억하며 지나간 이름 하나하나를 마음에 새기고 있다는 걸 압니다. 사랑은 결코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때론 오해했고 때론 상처를 주기도 했으며 때론 너무 늦게 그 소중함을 깨닫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시 사랑하게 되었고 사랑으로 인해 다시 일어섰으며 사랑이라는 이유만으로 살아낼 수 있었습니다. 이제 이 여정을 마무리하며 당신에게 하나의 문장을 남기고 싶습니다. 삶은 결국 사랑이었다고. 사랑했기에 흔들렸고 사랑했기에 견뎠고 사랑했기에 지금 여기까지 도달할 수 있었던 것이라고. 당신의 삶에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었겠지만 그 모든 이야기의 바탕엔 늘 조용히 하지만 가장 강하게
사랑이라는 이름이 깃들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지금 그 삶을 천천히 쓰다듬어 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말해 주세요. 괜찮았다고. 충분히 아름다웠다고. 이것이 바로 나의 삶이었다고. 이제 우리는 오래된 질문 하나를 조용히 내려놓습니다. 내 삶은 잘 살았던 걸까? 그 물음은 어느덧 이 삶을 천천히 껴안게 해준 따뜻한 손이 되었습니다. 완벽하지 않았지만, 도망치지 않았고, 후회도 있었지만, 사랑이 있었기에 끝내 이 길을 걸어올 수 있었습니다. 삶은 물처럼 흐르고, 기억은 바람처럼 스쳐가지만, 그 모든 순간들 속에 당신이라는 존재는 충분히 단단했고, 충분히 빛났습니다. 이제는 스스로에게 말해주세요. 잘 살아왔다고, 정말 괜찮았다고, 그리고 이 삶을 나는 사랑할 수 있다고. 고맙습니다. 당신과 이 여정을 함께 할 수 있어서 진심으로 고마웠습니다.